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태근입니다. 오늘은 눈밑 수술 시에 미세지방 이식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방 이식하면 다크서클 없어져요? 지방 이식이 울퉁불퉁해진다던데 무서운데요? 눈밑은 얇아서 티가 많이 난다는데 정말 괜찮은가요? 자, 오늘 영상은 선택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언제 지방 이식이 필요한지와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현실적인지, 대표 부작용 4가지와 예방 포인트, 그리고 과교정이 왜 가장 위험한지 이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이식 필요한 눈이 따로 있습니다. 눈밑 지방 이식은 필요한 경우에만 정확히 해야 결과가 자연스럽습니다. 지방 이식 적응증을 제가 3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티어트로프 버미티가 있는 분, 즉 눈밑 고랑 인대가 짧은 분입니다. 눈밑 고랑이 핵심인 경우 거울을 보면 눈밑이 불룩하기보다는 안쪽에서 아래로 고랑이 깊게 패여 있고 그림자가 지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크서클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색소라기보다 그림자로 인해 심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방 이식은 꺼진 골을 살짝 메워서 빛이 고르게 반사되게 만드는 치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sunken lower eyelid, 눈밑이 전체적으로 꺼진 경우죠. 특히 40대 이후 또는 원래 뼈대가 도드라지거나 눈밑 지방량이 적은 분들은 눈밑이 전체적으로 홀쭉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볼륨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hollow lower eyelid skin, 눈 밑에 피부가 얇은 분인데요. 이 피부가 얇아서 어둡게 비치는 경우엔 지방 이식에 적응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다크서클이라고 다 같은 다크서클은 아닙니다. 색소 혈관이 비쳐 보이는 타입이나 그림자 타입이나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타입에 따라 다른데요. 눈밑 지방 이식의 효과를 현실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는 피곤한 인상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눈밑은 얼굴에서 가장 얇고 그림자가 잘 생기는 곳이라 조금만 꺼줘도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입니다. 지방 이식으로 그 음영이 줄면 인상이 훨씬 편안해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눈 밑에서부터 앞볼로 이어지는 라인이 상당히 부드러워지죠. 특히 눈밑 고랑과 볼의 경계가 부드러워지면 사진에서 체감 효과가 큽니다. 세 번째는 지방제 배치, 하안검의 결과를 더 자연스럽게 만든다는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눈밑 수술을 할 때 지방을 빼거나 옮기는 것만으로는 경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미세한 볼륨으로 정리해주면 결과가 훨씬 자연스럽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 밑에 미세지방 이식은 이식이 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수술이든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것에 맞는 수술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듯이 지방 이식이 필요한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부 부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위치에 지방을 이식하느냐에 따라 그 수술의 성패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데요. 자, 그림에서 보면 A로 표시된 위치는 눈 밑에 지방이 선천적으로 적은 환자분에게 적합한 위치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sunken lower eyelid, 즉 눈밑이 전체적으로 꺼진 타입이 해당하는데요. 다음 환자분을 보면 눈 밑에 지방이 선천적으로 적어 눈밑이 전체적으로 꺼져 있기에 이런 분들은 눈밑 지방 이식을 경막 안에 지방에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림에서 B로 표시된 위치는 눈밑 근육과 피부 사이에 좁은 공간에 미세 지방 이식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눈 밑의 색깔을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눈밑 피부의 두께를 늘리기 위한 작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얇은 피부에 비치는 근육의 색깔을 밝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지만 오늘 언급드릴 3가지 위치 중에서 가장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운 위치입니다. 피부 밑에 지방의 생착률에 따라 뭉치는 럼핑 현상, 눈 밑에 필러를 넣을 때 보라빛으로 비치는 틴들 현상이 나타나기 쉬운 위치입니다. 다음 환자분들 보면 눈밑 피부가 얇고 근육이 비쳐 어두운 색을 띠는 환자분이기에 눈밑 미세지방 이식이 B로 표시된 부분에 시행된 분입니다. 수술 전에 비해 눈밑의 색이 좀 더 밝아졌고 수술 후 3년이 지난 지금 현재 큰 부작용은 보이지 않고 있죠. C 부위의 미세지방 이식이 되는 위치는 눈밑 고랑 인대가 있는 티어트로프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눈밑 고랑 인대가 타이트한 부위를 릴리즈 시켜주기 때문에 뼈에서부터 피부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눈밑 고랑 인대를 풀어주고 이 부분에 눈밑 지방 이식을 이용해서 재배치시키지만 대부분의 이 타입에서는 재배치를 해줄 수 있는 눈밑 지방의 양은 풍족치 않아요. 그래서 눈밑 고랑 부위의 미세 지방 이식을 함께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환자분의 사진에서 보듯이 수술 전 눈밑 고랑의 타이트함으로 오는 티어트로프 타입이고요. 수술 후에는 고랑이 두드러지지 않고 애교서부터 눈밑 고랑 사이의 수직거리도 줄어들어서 미용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 이식을 하는 세 부위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부위는 C 부위가 되고요. 부작용이 높은 부위는 B 부위입니다. 자, 이제 부작용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뭉침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부위입니다. 눈 밑은 피부가 얇아서 조금만 뭉쳐도 티가 나죠. 증상은 보통 만져지거나 웃을 때 도드라지거나 조명에서 울퉁불퉁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원인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째, 한 포인트에 많이 넣었을 때, 그리고 둘째, 섬유 조직과 근육 경계층이 애매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 욕심내는 과교정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라메이션, 즉 염증인데요. 드물지만 중요한 부작용입니다. 붓기가 비정상적으로 오래 가거나 통증, 열감이 있거나 빨갛게 변하면서 단단해지는 경우에 바로 병원에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흡수, 리솔브인데요. 지방이식은 다 흡수되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부 흡수는 정상 범위죠. 눈 밑은 미세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초음 볼륨이 100% 연구라고 약속하는 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말 로케이션. 층이 얇거나 혹은 움직임이 많은 층에 뭉친 채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동은 곧 비대칭, 울퉁불퉁, 라인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 시 성형외과 전문의선생님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교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럼핑으로 인해 뭉친 지방 등은요, 그 무게로 인해서 눈 밑에 타조직에 영향을 주어서 눈 밑의 톤을 더 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저의 생각, 즉 부작용을 줄이는 4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섬유성 조직을 이식 지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눈 밑은 미세한 섬유 조직이 많습니다. 이걸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지방이 매끈하게 펴지지 않고 뭉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식 위치에서 근육 운동과 뼈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눈 밑은 표정 근육이 계속 움직이죠. 이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으면 움직일 때 티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술 시의 무균 상태입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한 기본이지만 지방 이식에선 특히 더 중요하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요. 과교정 금지입니다. 자, 눈 밑은 조금 부족한 듯이 시간이 지나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꽉 채우자 라는 욕심은 뭉침, 이동, 부자연스러움을 만들어서 부작용의 확률을 높입니다. 눈밑 지방 이식은 효과가 분명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가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과교정이 가장 위험합니다. 눈밑 수술은 단순히 볼륨을 넣는 게 아니라요, 인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구조의 설계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